또다시 패닉 바잉이다. 지금이라도 집 살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집값이 올라갈 거다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돈을 푸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죠. 실물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계속 들여왔어요. 게다가 시장의 공급도 적어요.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공약집에도 사기 신도시가 사라진 상태예요. 이런 상태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거 한번 보시죠. 저는 지표로만 말하니까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2025년 서울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5월에 116.5입니다. 3월에 119.9까지 올라갔다가 5월에는 116.5까지 좀 떨어졌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렇지만 3월에 119.9나 5월에 116.5나 실제로 보면 상승 국면에 있는 거예요. 115가 넘으면 상승 국면이라고 했잖아요. 보합 국면은요 115에서 95고요. 하강 국면은 95 미만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말입니다. 현재로 보면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보합 국면에 있다가 집값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본 거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주택시장,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볼게요. 이것을 보면요 이미 패닉 바잉이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5년 5월이 131.5입니다. 상승 국면이라도 115 이상이 상승 국면인데 131.5면 남들이 집을 사니까 아유 나도 집을 사야 되겠어. 지금 집 안 사면 영원히 못 살지도 몰라. 이런 패닉 바잉 공황 구매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벌써 3월에 136.1을 기록했거든요. 난리도 아니죠. 지금 2020년 7월에 155.5는 아니에요. 그리고 12월에 141.8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131.5라는 숫자는 결국 말입니다. 패닉 바잉의 조짐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이라도 집 살까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물으면요. 집이 없으세요? 집이 없으면 사세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집은 내가 집을 가짐으로 해서 불안감이 해소가 돼요. 집이 없으면 늘 불안해요. 그런데 집이 있으면 안정감이 생깁니다. 좀 비싸더라도 내 집을 사는 거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투자는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단기적으로 짧게 투자하는 거라면 투자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기술이 요하는 일이거든요. 세금의 문제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규제거든요. 규제가 또 어떻게 떨어질지도 봐야 되고요. 정부의 규제는요.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규제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집을 꼭 사야 되겠다. 그래도 집을 사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라면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지역별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어디가 낮은지를 볼 수 있거든요. 이미 서울은 131.5니까 과열 국면이에요. 과열 국면 중에서도 패닉 바잉의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세종도 난리가 아니에요. 세종. 133.2까지 올라갔으니까 세종도 이 수도를 옮긴다는 그런 단서 하나 때문에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도 아니라고 봐야죠. 울산은요 118.4예요. 울산도 많이 올라갔어요.
울산이 이게 소비의 도시잖아요. 그만큼 도심 규모가 크니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경기도도 113.6입니다. 경기도도 많이 올랐다는 뜻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100이 다 넘어요. 100 아래가 없습니다. 인천도 105.3, 부산은 102.2, 대구도 104.8, 광주도 102.5, 대전은 106.2, 100 아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투자로 뭐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거. 세금의 문제라든가 정부의 규제를 뚫을 자신이 있으면 투자의 문제도 저는 단기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서울 집값이 2025년 6월 9일에 0.16이 올라갔거든요. 주간 단위로 이 정도 올라갔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죠. 오늘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가 될 겁니다. 이게 2024년 8월 12일에 0.32가 있었는데 이 0.32가 넘을 건지 말 건지 결정이 날 거예요. 만약에 올라가면 패닉 바잉이 확실하게 시행이 된다. 올라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 지금 전세값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19주 연속 상승했거든요. 19주 연속.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 저는 크다고 봅니다. 크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을 제대로 보시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얘기가 들릴 때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세밀한 데이터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보여드리거든요. 예, 현장에서 보는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하는 데이터도 어떤 부동산 전문가보다도 제가 더 잘 분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제 분석이 맞았고요. 저는 제 분석에 따라서 투자를 했었거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상황 지금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값은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저렇게 풀어대는데 안 올라간다고요. 세금을 아마 굉장히 세게 매기면 또 모르겠어요. 집값은 올라갑니다. 당분간은 어떤 시기든 올라가요. 집값이 올라가는 요소가 돈 푸는 거, 공급이 부족한 거, 수요가 늘어나는 거. 다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예요. 돈 푸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추경으로 돈 풀죠. 지역화폐로 돈 풀죠. 예, 빚 탕감해줘서 돈 풀죠. 세금 감면해서 돈 풀죠. 예, 청년 취업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돈 풀죠. 돈 풀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열심히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저는 전체 경제 전체를 총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집을 사러 가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거시만 보잖아요. 제가 미시까지 잘 들어가지 않잖아요. 예, 미시까지 들어갈 때는 주식시장에는 미시까지 들어가지만 거시에서 제가 말 때가 많습니다. 예, 저는 거시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 전문가 저는 그렇게 성장하고 싶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시장을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확히 드리겠습니다.